거짓말을 계획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가장 거짓말 많이 하게 될 때가 안녕하십니까. 간찬일과 영화감보의 간찬일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날 개봉되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장편 데뷔작의 감독과 두 분의 주연 배우를 모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민혜 씨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임민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소개 받기 전에 저와 라이너가 대담을 나눠서 책으로 나온 10개의 시점으로 보는 영화 감상법. 네. 요즘처럼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이 책은 네. 가독성 100점짜리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보면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를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래서 네. 좀 교양, 영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네.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꼭 자신 있게 권하니까 네. 좀 책에 대한 애정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시는 이렇게 수다를 떨어서. 제가 원래 좀 한수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감독과 두 분 배우 모셨는데 우선 인사를 하시고 소개를 하도록. 영화 정직한 사람들의 감독님 김문경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최보윤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또 류희재 배우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딸 없이 그냥 아들만 둘 키운 사람인데 이 네 딸 속에 파묻혀 있는 살다 보니까 이런 행복한 날도 오네요. 그럼 우리 딸들 열심히 힘을 합쳐볼까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청춘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좌충우돌 이야기, 영화 정직한 사람들의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자소서를 신세계를 보여드립니다. 그녀의 손만 거치면 새로운 인생과 합격의 문이 열린다. 합격률 99%, 고객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자소서 대필가 보윤. 그녀의 일상은 마트 사은품을 챙기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벅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윤의 인생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난항에 빠져들게 되고 여기에 성실하지만 고군분투 살아가는 의뢰인 1번 취준생 강민과 많은 두려움을 안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뢰인 2번 취준생 기세민, 유쾌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의뢰인 3번 취준생 태호 등 다양한 의뢰인들이 소개가 되며 그들의 복잡한 사연과 자소서 대필 작업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청춘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좌충우돌 이야기들을 통해서 흥미롭게 그려집니다. 현실 공감, 코믹 요소, 캐릭터들의 매력, 김문경 감독님의 연출력, 거기에 비판적인 메시지까지 20대들의 정서와 고민을 그대로 담겨 있으며 거기에 웃음과 감동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 공감 프로젝트 영화 정직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을까요? 6월 26일 영화 정직한 사람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들을 정직한 영화라고 실수했는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 실수가 아주 오히려 잘 됐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 정직한. 정직한 영화. 제목이 정직한 사람들인데 또 굉장히 정직한 영화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영화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막 잔재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목은 정직한 사람들인데. 응?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뭐랄까 좀 멋을 부리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둔탁한 제목을 내세운 것이 그 제목에 대해서 감독한테 좀 청해 좀 듣고 싶다. 그 사람들과 정직이라는 지시어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온 건지. 제가 많은 작품들에서 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사람들이라는 문구를 많이 붙이는데 뭐 전작들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제가 좀 항상 영화에 좀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담는 그런 스토리를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게 작업을 해왔어서 언제나 어떤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이런 제목을 지었을 때 이제 친구들이 경찰청 사람들 같이 너무 촌스럽다, 너무 투박하다, 좀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엔 이게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관객분들이 독립영화를 생각했을 때 어렵고 무겁고 라는 그런 좀 인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일반 관객분들이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고 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좀 다소 투박하지만 투박함 때문에 좀 제가 느끼기엔 좀 유머러스함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목에서 오는 느낌이. 그래서 이 제목으로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가 사실 전공법식으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도 굉장히 전공법적으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기성세대가 꼰들어서 막 충고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자체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 기성세대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저런 거 못한다,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훨씬 기성세대보다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기성세대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구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또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기성세대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거 뭐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뭐도 안 하고, 심지어 요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결혼할 상황이 되지, 결혼하는 거지. 결혼은 아무나 하고 그냥 하나. 결혼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걸 가지고 투덜투덜대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는가를 오히려 반성해야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자식 같아갖고 이 거리 뛰기가 좀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사사로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사사로워지고 있어. 입만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자동 정말 내가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그 냉철한 거 거리 두고 너무 덕담을 많이 한다고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도 보면서 나하고는 좀 내가 과거에 살아온 삶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는 자소서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우리 때는 그런 거 자소서를 썼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 30-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나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 민혜 양이 진행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아주 공감 100배, 공감 막 절절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절절하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요. 보는 내내 진짜 빠져들어서 봤는데 그래도 저는 감독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뭔가 특별하게 영감을 받은 뭔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계기로 어떤 영감으로 영화를 자소서 관련된 계기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작업 계기는 일단 20대 친구들의 제가 또 젊은 친구들에 대한 관심사 이런 것들에 되게 좀 감독도 젊어요.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 대한 어린 친구들에 대한 그런 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항상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취업난이 또 갈수록 심해지고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취업하기 가장 또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소서도 실제 제 경험담인데 자소서를 좀 여러 번 써보면서 자소서 컨설턴트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자소서까지 컨설팅을 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 영화 주 캐릭터의 직업을 자소서 컨설턴트로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소서 컨설턴트가 왜 있어야 되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배우분들은 직접 자소서를
써본 적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저기 오디션 볼 때 뭐 자소서 쓰기도 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자소서가 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세요? 오디션 볼 때 말고 실제로 이제 회사에 입사하려고 자소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기본기가 돼야지 그 자소서가 되게 소용이 있다고 느낀 게 면접을 자소서는 엄청 잘 써서 붙었어요. 근데 가서 너무 떨고 너무 횡설수설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나와서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난 뭘 한 거지? 이러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자소서보다 중요한 건 확실히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까? 완전히 낙방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자소서 잘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소서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현실적인 소재예요. 그거를 굉장히 재미나게 그럴듯하게 잘했다라는 거죠. 감독님께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4명이 전부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거짓말 때문에 계속 막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과연 주인공 개개인의 탓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가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거짓말을 꼭 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좀 거리 멀다고 했지만 이건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영화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오려고 무던히 애써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생을 하면서 살았나?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내가 저 거짓말을 좀 하면서 살아왔어야 됐네. 엄청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늘 철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 좀 하면서 살아 이건가? 뭐. 근데 저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 어땠어요, 민혜 씨?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때요? 아니 어릴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워서 거짓말을 안 하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게 항상 저의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지로 이게 맞춰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두 분은 평상시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또 배우들. 배우는 사실은 거짓말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왜냐면 배우는 가짜 인생을 자기 인생처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계획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가장 거짓말 많이 하게 될 때가 오디션장인 것 같아요. 너무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고 그 정도의 각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떨어져요. 뭔가 그 열의를 보여야 될 것만 같으니까 막 근데 제 자신이 속는 것 같아요. 그 업되는 텐션에 뭐 나 지금 이거 너무 좋잖아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오디션 보고 나오면 약간 현타가 오면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약간. 어때요, 보윤 씨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실제 저도 극 중에 보윤이처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좋게 얘기해야지. 그냥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게 얘기해야지. 뭐 그게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듣는 상대가 좋다기보다 저를 감싸는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나를 나쁘게 보지 말아줘. 뭐 이런. 때로는 우리 살면서 선의의 거짓말은 좀 필요하다.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큰 상업 영화에 대한 그 욕구가 지금 강한 거죠? 어떻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시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저는 이 배우들이 감독이 바라는 그 인물 소화
연기 이런 것이 흡족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일단 배우분들이 제 정말 100%가 아니고 120% 마음에 200% 마음에 들게 현장에서 연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글을 쓸 때 배우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모습을 좀 많이 가져와서 쓰는 걸 선호를 해서 더 이제 현장에서 좀 잘 연기 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 연출을 할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조금 더 그 오버해서 톤을 오버해서 좀 연기를 해달라,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사실 그건 조금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막 더 오버해달라고 막, 네, 좀 코믹적인 요소를 더 보여줘라 막 이런 좀 요구를 해서 그건 좀 죄송했고, 연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데 잘 소화를 해줘서 너무 고마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지만은 어차피 코믹 톤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코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 이게 뭐 200% 오버가면은 좀 문제지만 뭐 120%, 150% 그런 점에서 그 지금 톤 얘기를 했는데 그 톤 조절이 굉장히 잘한 배우, 특히 유재 배우. 유재 배우가 그 강민 캐릭터가 쉽지 않은 역인데 감독이 의도한 그 톤, 오버톤이 참 잘해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들고, 이 최보인 캐릭터는 오버로 달릴 수가 없어. 왜냐면 막 하는데 자기의 그 저녁은 너무 우울하거든. 어? 그래서 하면서 감독이 좀 미웠을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너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대체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조금만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냥 장난스럽게 한 적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냥 대본 받고도 너무 좋은 역할이고 영화도 그냥 대본도 너무 술술 읽힐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심해서 저를 또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늘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 인물들이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에서 요청되는 악당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주 악의적으로 인물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고 특별한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30대 초반의 감독치고는 굉장히 성숙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평상시 그런 생각을 좀 의식적이나 의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술 강사. 네, 그래서 수업을 사실 다른 영화 감독님들보다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진짜 많이 할 땐 주 6일.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해를 해야만 해요, 사람들은. 저 친구가 왜 그렇다, 이 친구는 왜 이렇다. 각각의 캐릭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각자의 사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이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진짜 많이 모여 계시고 많이 촬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재밌는 에피소드 뭔가 이런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정성인 배우가 제 고등학교 그 동기였었어요.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정말 오랜만에 같이 또 이렇게 씬을 같이 하게 됐던 게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없는 거죠. 네, 되게 재밌었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저 선배님이 저랑 되게 친한 오빠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되게 안경 쓴 우리 조모세 배우, 의자왕 네. 선배님. 의자왕 선배님이 저랑 되게 친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빠인데 이게 설레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너무 친한 느낌이 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 너무 편한 거예요. 막 설레고 떨리고 막 긴장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냥 너무 이렇게 편한 텐션이 나와서 와인 한잔 할래.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냥 둘이 막 찍고 그냥 막 약간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아니 근데 보는 사람에서는 그 설렘이 전달됐어요. 네. 연기 좋았어요. 감독님이 잘 잡아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 바로 더 안 보여주고 자른 게 못마땅했다니까. 저는 이제 촬영 에피소드는 아니고 이제 시나리오 쓸 때 거의 지금 이제 최종 촬영 보내는 거의 배우분들 본명으로 이제 촬영이 되었는데 이게 막 이름을 다 가명으로 지으니까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러시아 소설처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현장 가서 너무 헷갈리겠다. 다 가명으로 하면. 그래서 거의 다 본명으로 그냥 본명 반영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캐릭터 이름을 오히려 기억을 너무 못.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맞아. 보통 캐릭터 이름에는 다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 그죠? 이 감독 좀 엉뚱해 그런 거예요. 네, 6월 26일 날 개봉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물씬 풍기는, 뭐 때로는 얌체 같은 인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풍요로운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시선이 돋보이는 영화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고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칸찬이가 영화감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